분들이 이 사랑니를 꼭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사랑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네. 저도 사랑니가 있는데 사실 안 아프거든요. 네. 근데 꼭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되는 사랑니도 있고요. 뽑지 않아도 되는 사랑니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사랑니의 머리가 보이는 사랑니의 경우는 저는 대부분의 경우 발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장에 괜찮아도 사랑니는 기본적으로 너무 깊게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100% 깨끗하게 양치질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음식물이 잘못 끼거나 혹은 잇몸 염증이 생기면 사랑니보다 하나 앞의 치아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멀쩡하다고 해서 그 사랑니를 내버려 뒀을 때 나중에 다른 옆에 치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을 계속 안고 가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사랑니는 애초에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인 의미에서 발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지 않고 안쪽에 아주 깊이 묻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사랑니 평생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금방 이 사랑니가 옆에 치아들에도 영향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사랑니의 존재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니가 나 있는 방향도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아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이 부분 뿌리 안쪽에는 뼈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공간이 없어요. 사이로 음식물 끼는 것만 좀 관리가 되면 비교적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랑니가 앞에 치아가 있으면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랑니의 머리와 앞에 치아의 뿌리가 있는 쪽 사이는 벌어져 있어요. 안쪽에 뼈가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나 세균이 굉장히 깊게 박힐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는 앞에 치아의 옆구리 부분, 안쪽 뿌리 부분이 많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염증이 생기면서 치아 뿌리를 붙잡고 있는 뼈를 녹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만 들으셔도 많이 안 좋은 걸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누워있는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조금 모습을 드러낸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발치를 하시는 게 좋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꼭 안 뽑아도 되는 사랑니도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굉장히 깊게 묻혀 있어서 잇몸이 완벽하게 덮여 있는 그런 사랑니는 평생 발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잇몸에 덮여 있기는 하지만 살짝만 이렇게 하얀색으로 치아 사랑니 머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냐라고 질문을 실제로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니 발치가 무섭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들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이거 꼭 뽑아야 되나요? 했는데 제가 안 뽑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너무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일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으면 비교적 당장 크게 아프거나 할 가능성이 낮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니 머리가 잇몸 밖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는 무조건 발치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노출이 사랑니 머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틈으로 안쪽으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많이 부어서 오시거나 통증이 확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사랑니는 무조건 발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사랑니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손으로 만져지나요? 그건 사랑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사랑니가 예를 들어서 턱의 크기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턱뼈 자체가 크신 분들은 뒤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랑니 머리가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에 어금니랑 사랑니랑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턱뼈가 사랑니가 똑바로 나올 정도로 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턱뼈가 좁다 보면 사랑니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주위에 뼈나 앞에 치아나 공간이 좁고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약간 매복을 하고 있거나 나와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져서 나오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사랑니를 뽑았을 때 네. 아팠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아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통증의 정도는 사랑니를 얼마나 힘들게 뽑았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바로 난 사랑니는
살짝만 힘을 줘도 쉽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통증이 조금 덜한 편이고 매복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많이 쓰러져 있거나 해서 사랑니를 쪼개서 뽑아야 되는 그런 수술 발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뽑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피도 좀 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붓거나 통증이 더 심한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환자분들마다 느끼는 건 다르지만 복잡한 사랑니를 뽑을 때도 최대한으로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혹은 주변 부위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요령 있게 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는 신경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을 때 아래 같은 경우는 CT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CT상에서 이 치아의 머리는 뭐 직경이 몇 밀리고 뿌리까지의 길이는 얼마고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과정을 다 사실 계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예를 들어 뿌리가 뼈랑 꽉 붙어 있어가지고 다 갈아내서 뽑아야 되는 경우는 거의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복 사랑니 발치는 맞지 않는 시간을 빼면은 한 10분을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하시고 막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오신다든지 너무너무 아파서 막 약을 더 추가로 처방해 달라고 하시던지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다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니 뽑을 당시에도 뽑았는지 잘 모를 만큼 쉽게 잘 뽑으시고 다음날 오셔도 전혀 아픔도 없고 붓기도 없고 다 괜찮으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사랑니는 무조건 30대 되기 전에 뽑는 걸 추천한다는데 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100%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이상 노년으로 갈수록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사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아 뿌리랑 뼈랑 그냥 뼈처럼 꽉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완충을 해주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20대, 30대 때 어릴 때 사랑니를 뽑거나 다른 치아를 뽑게 되면은 뿌리랑 뼈 사이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 이게 더 훨씬 수월하게 발치가 되는 편이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인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뿌리랑 뼈랑 아예 한 덩어리로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밖에서 힘을 세게 줘도 사랑니가 쏙 하고 뽑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렸을 때 사랑니를 뽑는 게 발치의 난이도도 쉽고 붓기나 통증도 덜할 뿐더러 나이가 들도록 계속해서 사랑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렸을 때 사랑니를 뽑게 되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를 전부 다 예방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릴 때 사랑니를 발치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 제가 이제 네. 이 사랑니가 없는 줄 알고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에 스케일링 받으러 가니까 네. 치과에서 보니 사랑니 이거 나중에 뽑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뽑아야 된다고. 네. 저처럼 이 사랑니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는 사랑니 발치라는 거를 다들 굉장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니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당장에 뽑기는 조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안 뽑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최대한 깊게 사랑니가 있는 곳까지 양치질도 하시고 치실로 관리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다만 저희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열심히 관리를 하든 치과에서 열심히 그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든 사랑니 주변이 나중에 안 좋아지거나 사랑니 앞쪽 치아가 조금 상하게 되거나 이런 거를 100% 예방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랑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사랑니와 그 주변 부위는 깨끗하게 내가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좋아질 소지가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과에 찾아오게 되면은 어쩌면 그 앞에 치아가 같이 망가지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을 때 발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근처에 문제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안 뽑고 계속해서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면은 최대한 관리를 노력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환자분 한 분을 뵀는데 턱이 정말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제일 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입을 쫙 벌렸는데 사랑니 뒤쪽까지도 환하게 육안으로 보일 만큼 턱이, 입도 굉장히 크게 벌어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었는데 그분께는 사랑니 안 뽑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관리가 아주 용이한 환경에 있는 치아라면은 사랑니도
관리하면서 지켜볼 여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성인 남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는 사랑니가 있는 공간이 많이 좁기도 하고 안쪽으로 양치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